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니김님께서는 사과만 비싼 게 아니에요 라고 하셨고요. 어떤 분은 제가 놀란 거 보라고, 장용진 놀란 거 보라 이렇게 하셨는데, 저도요, 오이 3개가 8,000원 한다는 얘기는 진짜 그건 깜짝 놀라겠네요. 물론 농산물 가격이 워낙 변동이 심하니까 뭐 그러려니 하기도 합니다만, 어휴, 8,000원이요? 이야, 저 오이 3개, 오이 4개를 제가 4,500원인가 그 정도 샀던 기억이 있는데, 그새 그렇게 올랐단 말입니까? 와, 오이까지 그래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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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현봉님,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마이크 지금 안 들리시나요? 예. 예. 혹시 안 들리시면 또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물가 얘기하니까 다들 난리 났어요. 부추 한 줌에 10,000원요? 부추가요? 정구지? 와, 놀라겠네. 와. 그림님께서는 오이 3개 지금 3,000원, 4,000원 하신다. 그러니까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다고요. 근데 오이 3개가 8,000원이면 와, 씨. 와, 놀랬네. 어우, 진짜 깜짝 놀라겠네. 예. 자, 물가 얘기는요, 제가 3번째 주제로 나누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 조국 신당입니다. 자, 경찰 정권의 치명타를 날릴 조국 신당이 바로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참, 조국 장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어떤 분들은 조국 장관의 신당 이 창당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나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민주당으로 단합을 해야 될 텐데 왜 당을 따로 만드느냐, 뭐 그런 말씀도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 민주진보 진영 전체를 보면요, 다들 색깔이 참 많이 달라요. 그죠? 뭐 하기사 저쪽 애들도 다 끼리끼리 다른데, 윤석열 다르고, 홍준표 다르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이준석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걔들도 솔직히 한 묶음으로 묶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진보 진영도 마찬가지. 아니, 그보다 더 좀 차이가 많으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또 이 독재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는 단결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또 같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거는 뭐 많은 분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이 정치를 진작에 했어야, 좀 더 빨리 했어야지 저는 정경심 교수를 구할 수 있었고, 또 조민 씨가 억울하게 의사 면허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 검찰은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잃어봐요. 우리가 바본 줄 알아요. 제가 이번에 한동훈하고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점잖게 대하면 정말 바보로 알고요. 점잖게 대하면, 그리고 내가 점잖게 나가면 마치 이미 이 패배를 인정한 것처럼, 혹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을 사람인 것처럼 마구 몰아옵니다. 어거지를 쓰는데도 정말 어처구니 후한무치한 억지를 써댑니다. 기가 차죠. 대한민국 사람 19을 붙잡아 놓고 물어봅시다. 대검 반부패 부장이 각 지방에서 진행되는,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느냐? 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되는 특별수사 반부패부는 손도 못 대느냐?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대검 반부패부, 옛날 중앙수사부였죠. 자신들이 직접 수사를 했고요. 그 뒤에도 적어도 지휘는 할 수 있어요. 그랬는데 한동훈하고 제가 재판하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대검 반부패부에서 그런 걸 안 한대. 예? 그러면서 나보고 저보고 취재를 안 했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기가 막히죠. 할 수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안 했다. 일부러 안 했다. 혹은 일부러 수사를 망쳤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다고 어거지를 쓰는데 기가 차더라고요. 오죽했으면 급기야는 무슨 일까지 벌어졌느냐 하면 뭐 저에 대한 비방을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나무위키에서 제 이름을 찾아가지고 그 나무위키를 증거물로 떡 냈습니다. 진짜. 아유 진짜. 그걸 증거라고 받아주는 판사도 웃기는 판사였죠. 여하튼 뭐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맞서 싸우니까 조금 줄어듭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저만 그렇게 당했겠느냐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민사소송이었는데도 그랬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오죽했겠느냐라는 생각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압박이나 이런 한동훈과 같은 이런 무도한 정치 검사들을 맞서 싸우려면, 그들과 맞서 싸우려면요,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언론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늦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이 정치 행보를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내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한다는 그 소식에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은 광주와 목포를 방문했습니다. 목포에서는 김대중 기념관을 찾아서 이렇게 방명록을 남겼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목표, 특히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서 만들고자 하는 나라의 그 대부분의 그 틀, 어떻게 보면 목표 지점, 이 아젠다를 가장 먼저 제시한 게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맞죠? 솔직히 우리나라가 지금 IT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IT 선진국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고 나온 것도 사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때는 ADSL이라고 했죠. 예. 초고속 통신망을 깔자라고 대대적으로 활동을 했던 분들, 그게 다 김대중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통신망을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그 통신망이 언제 나왔게? 다 DJ 때 나온 거예요. 그때 쫙 깔았어요. 기억하시죠? 그 전까지는요, 우리나라도 01410 모뎀 썼어요. 모뎀 1400 bps, 2800 bps 쓰면 우와! 라고 했어요. 01410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저 같은 사람은 옛날 하이텔 이거 할 때 했거든요. 그것도 빠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초고속 통신망, 메가패스 뭐 이런 거 등장하죠. 그게 어떻게 등장한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생각이었어요. 그 다음에, 자유시장 경제와 복지가 어우러져 있는 민주 복지국가. 그런 개념을 처음 제시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그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야말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밝혀줬다. 민주 진보 진영의 북두칠성과 같은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마음에 콱 와닿았어요. 자, 그리고 5.18 묘지에 가서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쓰러지지 않는 5.18 정신으로 검찰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광주 시민들께 인사말도 남겼죠. 그 인사말 참 보면서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까지 흘렸더라고요. 자, 조국 전 장관의 이 인사말, 조국 전 장관의 오늘 발표 내용 일단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우리 그 다음 순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국입니다.
어제 오후 늦게 광주에 도착해서 많은 시민분들을 뵙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을 듣고 나눴습니다. 충분치 않은 시간이었지만 그만큼 밀도 높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따뜻한 격려와 지혜로운 조언 감사드립니다. 오늘 망월 묘역을 찾아 먼저 가신 분들께 인사를 올렸습니다. 망월 묘역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찾아뵈었습니다만 그때의 마음과 오늘의 마음이 조금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5.18 항쟁, 광주의 역사는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정표 중의 하나입니다. 그 역사가 오늘 아침 저에게 조금은 다르게 다가옵니다. 무척 무겁게 느껴집니다. 40여 년이 흘렀지만 5.18 항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끝내 불사르고자 했던 낡고 썩은 것들이 모양만 바꾸어 다시 활개치고 있다는 점을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5.18 묘역이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진행 중인 현재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광주 시민들께서 40년을 훌쩍 넘는 세월 동안 겪은 고통의 깊이, 분노의 크기가 훨씬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그동안 세상을 대하는 저의 의지는 추상적이고 막연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저와 제 가족, 함께 했던 주변 분들이 죽음 같은 수사의 대상이 되면서 뒤늦게 그 고통과 분노를 피부로, 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묘역에 누워 계신 분들, 그리고 살아남아 40여 년 동안 항쟁의 정신을 이어오고 계신 광주 시민들의 고통과 분노, 좋은 세상을 바라는 열망을 온몸으로 느낍니다. 이곳 광주 시민을 생각하며 저와 제 가족이 겪은 고통을 다시금 떠올렸습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망월 묘역에 계신 먼저 가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고통과 분노조차도 좋은 세상을 위한 열망의 에너지로 바꿔야겠다는 용기를 한 번 더 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 자리에서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예전의 조국으로 돌아갈 다리를 불살랐습니다. 예전의 대한민국으로 후퇴하는 낡은 세력, 나쁜 집단에 맞서 싸우겠다고 광주 시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광주 시민의 정의로운 열망을 가슴에 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과의 싸움에 맨 앞에 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는 것이 국리 민복의 길입니다.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 앞에서는 한없이 낮추고 광주 시민, 대한민국 주권자를 유린하는 세력에게는 한치에 타협하지 않고 싸우겠습니다. 오늘 이곳 광주에서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조국 전 장관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중간중간 울먹울먹 하죠. 왜 그렇게 울먹일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은 이해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작년, 재작년 참 여러 차례 힘들 때 5.18 광주 묘역을 찾으면 괜히 제가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이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 누워 계신 분들, 이분들은 얼마나 더 힘든 시간을 그 인고의 세월을 겪어왔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 그래.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살아는 있잖아. 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게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어떨 때는, 그 5.18 묘역에 계신 그 영령들이 좀 이렇게 저를 안아주고 있다. 따뜻하게 안아주고 있다. 이런 느낌마저 들었거든요. 아마 조국 전 장관도 오늘 같은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감정이 좀 북받쳤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조국 전 장관의 이 발표문에서도 보시다시피 조국 전 장관은 이제 신당 창당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반응은 제각각이에요.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또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성래 의원 같은 분은 따로 또 같이 하자라고 하셨고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유시민 선생 같은 분은 또 조국이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마음에 와닿는 부분은 제가 참 공감했던 부분은 더 이상 우리나라의 사법제도가 무기 대등의 원칙이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든 원고든 혹은 검찰이든 법정에서는 같은 동등한 자격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공정한 곳이 아니라 정치와 권력과 힘에 따라서 재판의 결과가 휘둘릴 수 있는 아주 저열한 공간이 되어버렸다는, 그래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는 정말 공정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정치라는 공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정치도 현재 그렇게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언론 상황을 보세요. 이게 언론입니까? 예, 거의 일방적이잖아요. 일방적으로 민주진보 진영을 두들겨 패는 학폭 언론 아닙니까? 학폭 정권, 학폭 검사, 학폭 정권, 이들에 의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은 처절하게 지금 부서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조차 한동훈이나 검찰, 정치검찰 이런 데 슬그머니 오염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보여요. 본인 딴에는 엄청 중립적이며 때로는 객관적이며 때로는 사태를 냉정하게 파악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면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그리고 이 학폭 언론들이 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서 마구 쏟아내고 있는 편파적인 그런 주장들에 답습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았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죠. 이 정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을 가장한 채 판사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 칼을 내리꽂는 저 사법부보다는 좀 더 나은 공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조국이라는 존재가 국민들로부터 얼마나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지 판사들도 알아야겠죠. 그래야지 재판이 좀 공정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런 말씀을 유시민 작가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조국 전 장관 바로 내일 조국 신당 창당준비위원회, 이 창당 발기인 대회라고 알고 있는데 창당준비위원회군요. 창당준비위원회 출범식이 진행이 됩니다. 자, 바로 내일이죠. 예. 뭐 아까 계속 이렇게 그 안내문 옮겨 올려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이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네요. 이수역에서 이 행사가 열린다고 합니다. 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들어보기로는 지금 뭐 일부 시민단체에서 결합을 해서 뭐 하고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조국 전 장관이 오롯이 자신의 힘과 그리고
자신의 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뜻에 동의하는 분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고 있고요. 이게 바로 내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지 않는가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조국 전 장관의 이 행보에 큰 힘이 되는 일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성윤 전 검사장입니다. 이성윤 검사장은 오늘 법무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짧게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성윤 검사장은 용산의 사이비들에게 국민들의 운명을 못 맡긴다라는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아마 본인이 검사이기 때문에 정치검사 윤석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치검사 윤석열을 더 적나라하게 비판할 수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권, 징계권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적이 되는 사람, 비판적 언론인 이런들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고 있는 이런 무도한 정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만에 시원한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얘기를 현직 검사한테 들으니까 더 시원한 것 같았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상대편을 괴롭히고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린다. 윤석열 정권 지금까지 2년 아직 안 됐죠. 이 기간 동안 한 게 뭡니까? 수사였죠. 수사에서 정적을 죽이는 것만 해왔습니다. 한동훈이 뭐 했습니까? 그런 짓밖에 안 했죠. 지금 또 뭐 하고 있습니까? 말장난으로 마치 정치가 말장난인 것처럼 정치하는 사람 그렇게 말장난을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희한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장난이 정치인 것처럼 떠벌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민주진보진영의 일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동훈이 하나씩 둘씩 한 점, 두 점 착실하게 점수 따고 있대. 그게 점수 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정책을 얘기하고 미래를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했고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 설명하고 설득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제부터 우리 다 관두고 말장난 하는 것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 말장난 더 잘할 수 있어요. 한동훈보다 잘할 수 있어요. 한동훈이 툭하면 운동권 하고 있는데 말장난으로 입씨름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운동권이에요. 그걸 다 우리가 접어두고 정말 미래와 비전과 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주둥아리 몇 마디로 가지고 말장난으로 점수를 착착 따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이 민주진보진영이 있다니 저는 정말 참혹합니다. 그런 자들이야말로 숨어있는 수박이자 숨어있는 적폐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민주진보진영을 위장한 적폐. 아니 도대체 한동훈이 뭐 했는데? 한동훈이 검사할 때도 그렇고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그렇고 지금 비대위원장 할 때도 그렇고 뭐 했는데? 한동훈이 뭘 했는데 점수를 착착 따고 있대? 뭐 했는데? 한 게 뭐 있는데? 말장난밖에 더 했어요? 그죠? 말장난, 입씨름밖에 더 했어요. 근데 뭔 점수를 따고 있다고 그래? 웃기는 놈들 아니야. 그런 사람이 민주진보진영 운운하면서 탈과 가면을 쓰고 있는 게 정말 전 짜증나요. 근데 좁혀버리지도 못하고 진짜. 자, 이성윤 검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무지만 서초동에서 용산으로 옮긴 듯 윤석열 전 검사는 수사하듯이 정치를 하고 있다. 전 검사. 이 얘기를 듣는데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그럼 우리 이성윤 검사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성윤 검사 오늘 현장에서 한 발언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성윤을 징계한다는 법무부에 왔습니다. 징계는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법무검찰이 가는 길이 과연 제 길로 가는 길인가 오직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 정권의 무도함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은 군사정권이 물러간 지 30년이 지난 지금 그 자리에 검찰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윤석열 사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걸핏하면 수사권과 징계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대편을 괴롭히고 주야장천 괴롭히고 징계 비판 세력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근무지를 서초동에서 용산 옮긴 듯 윤 전 검사는 정치를 수사하듯 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민생을 살피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으로 정자정야일 것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되고 겨울백 수수 등 국민적 의혹은 줄줄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연일 보도되는 압수수색은 온 나라를 공포정치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공정하지 못한 경제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은 핍박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권자의 국민들은 더 이상 이 윤석열 사이비 정권을 용산 정권을 운명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하여 저는 어떤 권한과 핍박이 와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멈출 수 없습니다. 김건희 종합특검을 관철시키고 검찰 개혁으로 말없이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하여 기필코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민생 회복이자 민주 회복의 길이요 시대 정신이자 정의라 생각합니다. 4월 10일은 민주주의 대행과 검찰 정권을 끝내는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 했습니다. 저는 윤석열 전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로서 오랫동안 그의 무도함을 온몸으로 겪어봤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를 잘 아는 제가 윤석열 검찰 정권을 사이비 정권을 끝장내고 윤석열 사안을 청산하는 데 최선봉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지난 7일에 징계 부당하다고 페이스북에 글 쓰셨는데요. 관련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징계는 여전히 부당합니다. 검찰에도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선 얘기도 아까 방금 해주셨는데 네. 혹시 조국 신당에 합류할 계획이 뭐 있으신가요? 네,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인데요. 아직 결정된 건 없어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조율 중이거나 아직 고민 중인 여러 가지 선택지인데 제가 아직 결정된 것은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징계위에서는 주로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이신가요?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을 위한 것이고 검찰 전체가 윤석열 사단이 검찰 전체는 대표는 아니니까 이 부분에서 검찰에도 이제 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른바 그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의혹 관련해서는 이번 징계 대상은 아닌 건가요? 아니요, 징계 대상은 제가 통지받은 통지서에는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사임을 하시긴 했지만 그 징계위에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어떤 결정에도 조금 따르실 계획이신지 아니면 또 따로 입장을 내실 계획이신지. 그건 징계 결과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이성윤 검사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검찰총장으로 이성윤을 앉혔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을 안 했을 텐데. 그죠? 엉뚱하게 김호수를 검찰총장에 앉히면서 정말 마지막 한 1년 동안 윤석열 정권의 이 정치검사들의 숨통을 끊을 수 있는, 아니 끊어야 했던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 박범계 전 장관이 상당히 저는 원망스러워요.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중앙지검장, 저는 그 자리를 심재철 검사한테 주기를 바랬거든요. 다들 심재철 검사가 그 자리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심재철 검사도 이를 갈면서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엉뚱한 사람한테 갔더라고요. 보면서
우리 민주진보 진영에 보이지 않게 뒤통수를 때리는 사람은 박범계구나라고 제가 참 많은 참 한탄 탄식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겉으로는 윤석열, 한동훈과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지만 결정적으로 박범계가 검찰 특수활동비 뭐 안 자른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참 그래요. 예, 많이 서운하고 정말 열받습니다. 예. 자, 여하튼 우리 이성윤 검사가 제가 알기로는 이 조국 신당에 합류를 할 걸로 전해집니다. 아마 눈에 확 띄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앞장서서 나간다면 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릴 수 있으리라고 저는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분들의 파이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정각입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랭이님, 이낙지도 한통 속이지 않느냐라고 하셨고요. 또 김승수님께서는 박범계도 기득권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경험 제조자 EX메이커님, 조국 신당 가짜라고 하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민주당에 표를 주겠다라고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박승구님께서는 송영길 조국 합쳐서 10석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 신당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지역도 민주도 지역도 비례도 모두 민주당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쪽으로 가라고 어디로 뭐 몰빵하자 그런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 솔직히 그것만큼 위험하고 또 약간 폭력적인 그런 모습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가지고요. 최대한 열심히 잘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표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따로 또 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이 민주당의 역할과 조국 신당의 역할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 민주당은 이 범진보 민주 세력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일에 집중을 해야 한다면 조국 신당 같은 경우는 과거 정의당이 했던 역할, 노회찬 의원이 했던 그런 역할, 그래서 선제적으로 아젠다를 제시하고 좀 더 강하고 선명하게 투쟁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러니까 약간은 업무 분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각자 맡은 역할이 조금 다르다고 하나요? 이렇게 하면은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윤돌쇠님, 범계도 허당. 저는 조수님께서는 저도 뿡계가 미워요라고 하셨어요. 김진현님, 김호수 정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하시고요. 자, 이중정당 얘기, 이중당정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중당정은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민주당으로 가야 된다, 조국 신당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각자 선택에 뭐 자유가 있으니까 선택하시고요. 심사숙고하시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나는 어디에 갈 거야가 아니고, 소위 말하는 중도층, 그분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넣는, 이른바 우리가 밭갈이라고 하잖아요. 밭갈이를 더 우리 열심히 하자. 밭갈이를 하나라도 더 하자.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가 맞다? 이 얘기는 제가 볼 때 좀 소모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거보다 우리 함께 밭갈이 하자. 이 얘기를 좀 했으면 합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